자, 이번에 여러가지 함수 얘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 1대1 함수. 자, 1대1 함수는 이번에는, 자, 원래 함수라는 게 x값 하나에 x에 대응되는 y가 오직 한 개만 있는 거죠. 한 개뿐인 대응, 요게 함수죠. 그럼 1대1 함수는 y 입장에서도 보는 거야. 자, y에서 봤을 때도 그 대응된 y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대응된 y가 있으면 대응된 y에 대응된 y? 말 표현이 좀 이상한데? 자, 이렇게 하자. 그냥 y에 대응된 x도 한 개만 있는 거, x도 한 개뿐인 함수, 이게 1대1 함수예요. 자, 여기 이 그림을 봅시다. 자, 봅시다. 여기 보면은 a라는 값과 c라는 값과 d라는 값이 있죠. 이렇게 해야 되죠. 치역의 y라고 하죠. 치역의 y. 자, 치역의 y 입장에서 봤을 때, 자, a란 거에 대응된 x값은 1밖에 없죠. 그 다음 c 값에 대응된 x값도 2밖에 없죠. 그죠? 그 다음 d에 대응된 x값은 3밖에 없죠. 자, 이런 식으로 y에 대응된 x가 한 개밖에 없는 그런 함수를 1대1 함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건 1대1 함수가 아니에요. 만약에 1이 a로 대응됐는데 2도 a로 대응되잖아? 이러면 1대1 함수가 아니에요. 왜냐면 a 입장에서 봤을 때 두 개의 x값이 대응이 됐으니까. 자, 일반적으로 이제 이게 1대1 함수의 정의는 이렇게 됩니다. 수학적인 정의는 이렇게 돼요. 임의의 x1하고 x2라는 값이 있어요. 정역에 있는 원소 두 개의 x1, x2가 있는데 이 두 값이 만약에 서로 다르다면 그거에 대응된 함수값도 무조건 달라야 돼. 봐봐, 1하고 2가 분명히 다르죠. 그럼 1에 대응된 함수값은 a고 2에 대응된 함수값은 c죠. 이 두 개가 이렇게 달라야 돼. 이게 만약에 같은 경우가 있어버리면 이런 식으로 1도 a고 f1도 a고 f2도 a가 되면은 안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말 그대로 1대1, 짝이 어느 쪽에서 봤을 때도 1대1이야. 한 개씩만 대응이 돼야 돼. 뭐 y 입장에서 봤을 때 뭐 그 x 값이 두 개가 한 개 y로 대응된다든지 이러면 안 된다고. 자, 그런 게 1대1 함수예요. 자, 그리고 그래서 요 명제가 성립하면은 하는 함수를 1대1 함수라고 하고요. 그 위의 명제의 대우 명제를 한번 따져보면, 자, 대우 명제 fx1하고 fx2가 같으면 x1하고 x2는 무조건 같아야 된다. 그러니까 임의의 x1, x2가 있는데 함수값이 같았다면은 그럼 그거에 대응된 x값들도 애초에 같았었던 거야. 이런 조건이 성립을 해도 이제 1대1 함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을 유심히 보시고요. 문제에서 1대1 함수라고 명시적으로 안 가르쳐주고 이런 정의를 갖고서는 1대1 함수임을 표현해 줄 수 있다고. 그럼 이 식을 읽고서는 이게 1대1 함수의 표현임을 알 수 있게 해석하는 연습을 좀 해봐야 돼요. 자, 그래서 이게 1대1 함수고요. 그 다음 1대1 대응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1대1 대응 함수. 1대1 대응은 1대1 함수이면서, 자, 1대1 함수이면서 그러면서 공역과 치역이 같은 함수예요. 공역과 치역이 같은 함수. 이 두 조건이 동시에 다 성립한 함수가 1대1 대응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공역과 치역이 같다는 말이 추가가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야? 공역이 뭐죠? x값에 대응될 가능성 있는 y들의 집합이고요. 치역은 뭐예요? 실제로 대응된 y값들의 집합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대응된 y값들의 집합과 그 대응될 가능성 있는 y값들의 집합이 같다. 즉 다른 말로 어떻게 되냐면 그 모든 공역의 모든 y가 다 x에 대응된 거야. 자, 위에 그림 보세요. 위에 그림에 보면은, 자, 요거 같은 경우 1대1 함수예요. 보면 a, c, d가 이제 대응이 됐는데 대응된 y 값들 입장에서 봤을 때 자신한테 대응된 x 값들은 각각의 원소들이 다 하나씩밖에 대응이 안 됐죠. 1대1로 대응이 됐죠. 1대1이었죠. 그래서 1대1 함수가 돼요. 그런데 공역은 a, b, c, d이고 치역은 a, c, d잖아. 공역과 치역이 다르죠. 모든 y 값들이 다 대응이 된 게 아니죠.
대응 안 된 y값들도 존재하죠. 그러면 이건 그냥 1대1 함수고요. 1대1 함수 중에서 공역하고 치역이 같은 함수가 있어요. 그러면 요거는 좀 더 이제 1대1 함수에서 한 단계 더 나가서 좀 더 구체적으로 1대1 대응인 함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대1 함수보다 조건이 조금 더 강화된 경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1대1 함수랑 1대1 대응, 이게 되게 중요한 주제예요. 다음 파트에서 아마 얘기를 조금 더 할 건데요. 일단 저 두 가지 개념 정확히 뭔지 알아두시고, 그 다음 이제 항등함수라는 게 있어요. 항등함수는, 자, 정의역에 있는 원소랑 그거에 대응된 원소 값이 같은 값일 때 우리가 항등함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의역에서 내가 1이라는 걸 선택했어? 그럼 무조건 대응된 y값도 1이 대응돼야 돼. 만약에 정의역에서 5를 뽑았어? 그럼 그거에 대응돼서 나온 결과도 5가 돼야 돼. 그래서 자, 항등함수의 정의, 자 일단 여기 읽어봅시다. 일단 정의역과 공역이 같아야 돼요. 정의역과 공역이 같아야 돼. 그래서 정의역이 1, 2, 3이었어? 그럼 공역도 반드시 1, 2, 3이 돼야 돼. 정의역이 뭐 1, 4, 5였어? 그러면 공역도 1, 4, 5여야 돼. 그래서 정역과 공역이 같고요. 거기서 이제 같은데 그 정역의 원소랑 치역의 원소값, 그러니까 정역에 대응된 결과물도 같은 값이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항등함수는 보통 i라고 많이 쓰는데요. 자, i라고 많이 쓰는데 이 ix라는 함수는 i라는 함수에다 x를 집어넣으면 똑같이 x가 튀어나오는 함수. 뭐 또 다르게 그냥 우리가 함수값을 y로도 많이 표현하죠. y가 x 이렇게 표현되는 함수가 항등함수입니다. 그러면 정역과 공역이 같다는 이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항등함수 같은 경우는요 반드시 1대1 대응이어야 해요. 자, 만약에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공역의 원소, 공역과 정역이 달랐어요. x가 1, 2, 3이고 y는 1, 2, 3, 4였어. 1, 2, 3, 4인데 1이 1로 대응되고 2가 2로 대응되고 3이 3으로 대응되니까 우리 함수식은 y는 x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근데 함수식이 y는 x라고 표현됐다고 해서 무조건 항등함수인 건 아니야. 왜냐면 정역과 공역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정역은 1, 2, 3인데 공역이 1, 2, 3, 4잖아. 이게 정역과 공역이 같지 않으니까 이건 항등함수는 아니에요. 이런 경우는 항등함수는 아니야. 응? 그리고 그러니까 1대1 대응이 아니기도 하고 1대1 대응이 아니면 항등함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항등함수이면 무조건 1대1 대응이 돼야 돼요. 정역과 공역이 같다는 조건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이제 정역이 실수 전체 집합이 돼 버리면은 정역이 실수 전체고 공역도 실수 전체가 돼 버린 상태에서 y는 x라는 식이 나오면 그것도 이제 항등함수인데 그거를 이제 그래프로 그려보게 되면 이 y는 x라는 요 직선 위에 점들이 y는 x라는 직선이 돼요. x좌표랑 y좌표가 똑같은 점들을 이렇게 모든 실수에 대해서 모아보면 하나의 점이 돼버리는 거죠. 자, 아무튼 그냥 항등함수 되게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집어넣은 값이랑 나오는 결과물이 똑같은 거야. 3 넣으면 3 나오고 4 넣으면 4 나오고 5 넣으면 5 나오는 함수가 항등함수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수함수는 정역의 모든 원소가 공역에 있는 한 원소로 대응되는 함수가 상수함수예요. 이 그림 같은 게 상수함수예요. 1을 집어넣어도 2가 나오고 2를 넣어도 2가 나오고 3을 넣어도 2가 나오고 만약에 4가 있으면 4를 넣어도 2가 나오고 무엇을 넣든 간에 어떤 상수가 나오는 함수 x가 뭐가 됐든 간에 1이든 2이든 3이든 4든 뭐가 됐든 간에 다 나오는 함수의 정역의 원소에 대응된 결과는 다 똑같은 함수가 상수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상수함수 그래프를 그려보면요. 자, 이런 식이에요. y는 2 같은 이런 함수들이 상수함수예요. 그러면 뭐 y는 2 같은 경우는 x가 0일 때 y가 2가 되죠. x가 뭐 2일 때도 y가 2가 되고요. x가 마이너스 3일 때도 y가 2가 되죠. 그러니까 x가 어떤 값이 되든 간에 상관없이 다 2로 대응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요 그래프를 이런 식으로 표현해 보면 그래서 상수함수는 그래프가 x축에 평행한 그래프가 그려지게 돼요. 상수함수의 그래프의 특징이에요. 자, 이제 5번 한번 볼게요.
1대1 대응인 것을 다음 중에서 골라보자 이거야. 자, y는 2x 빼기 1. 자, y는 2x 빼기 1 보면, 자, 지금 실수 전체에서 실수 전체로 대응된 함수예요. 그러면, 자, 보면, 자, 만약에 x가 0이면, y가 마이너스 1이죠. x가 1이면, 뭐, y가, y가 1이죠. 2면 3이죠. 뭐, 이런 식으로 대응되는데, 뭐 그 중간에 뭐 0.1 이런 것도 대응시킬 수 있을 거고 대응시키는데, 자, 이거는 이게 지금 정의역이 실수 전체니까 무한집합이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런 식으로 표현해서 세보는 거보다 이해하는 거보다는 그래프를 그려서 이해하는 게 좀 더 편해요. 자, y는 2x 마이너스 그래프를 그려보시면요, 이렇게 그려지죠. 우리 1차 함수 그래프는 알죠. 수원에서 배웠었으니까. 자, 그러면 x 값이 하나씩 주어질 때마다 대응되는 y가 이제 하나 나오는데, 이 y에 대응되는 x 값도 하나밖에 없죠. y에 대응되는 x 값도 하나씩밖에 없다고. y에 대응되는 x 값이 하나씩밖에 없어. 어떤 점이 주었을 때 이 y에 대응되는 x 값이 하나씩밖에 없으니까 이거는 1대1 함수이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그 그래프 위에 있는 점들의 그 y 좌표들이 실수 전체를 다 커버하고 있죠. 공역도 실수 전체였는데, 그러니까 공역과 치역이 실수 전체로 똑같죠. 그래서 기역은 1대1 대응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 자, y는 x 더하기 절대값 x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이것도 그려보는데, 이거는 절대값 때문에 케이스를 나눠봐야 돼. x가 0보다 클 때는 식이 2x가 되고요. x가 0보다 작을 때는 절대값 x가 마이너스 x가 되니까 0이 돼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요렇게 그려지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요런 데 봐봐요. 마이너스 1,0, 또 여기 마이너스 2,0,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3,0. 자, 이 부분이 상수함수죠. 이 부분이 상수함수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이너스 3을 넣었을 때도 x가 마이너스 3일 때 y가 0에 대응되고요. 마이너스 1 때도 0에 대응되고요. 마이너스 1 때도 0에 대응되죠. 그러니까 이 0이라는 그 치역의 원소 y 값에 대응되는 x 값이 무수히 많죠. 그러므로 요거는 1대1 대응이 아니에요. 1대1 함수도 아니고요. 1대1 함수가 아니니까 당연히 1대1 대응도 아니겠죠. 그 다음에 디귿, y는 가우스 x. 자, 저기 우리 함수 단원 맨 뒤쪽에 가면은 선생님이 가우스 그리는 거 다시 설명을 할 건데요. 자, 가우스 그래프를 그리면요, 지금 y는 가우스 x 그래프를 그리면 이런 식으로 그려져요.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뭐 이 그림을 보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떤 거 할 수 있냐면, x가 0이면 아까 y 값은 0이 돼요. x가 만약에 0.5였잖아? 그래도 0이 돼요. 뭐 0.7이어도 0이 돼요. 이런 거 보세요. 0일 때 0으로 대응되고 0.5도 0으로, 0.7도 0으로 대응되니까 0이라는 y 값에 대응되는 x 값이 굉장히 많죠. 여기 y 좌표가 0인데 y 좌표 0이면서 x 0인 점들이 엄청나게 많죠. 요 위에. 그러니까 y 값 하나에 여러 개 x 값이 대응되니까 이것도 1대1 함수가 아니죠. 그러니까 1대1 대응도 아닐 겁니다. 그 다음 6번 봅시다. x가 0, 1, 2, 3, 4야. 이거에 대해서 보기에서 x에서 x로의 함수 중 항등함수인 거를 골라보래요. 자, 그러면 기억 같은 경우 봅시다. 자, f0 구해볼게요. 자, 0을 5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0이고요. f1은요. 그러니까 1을 넣었을 때 1을 5로 나눈 나머지 1이죠. f2는 2고요. f3은 3을 5로 나눴을 때 나머지 3이죠. 4를 5로 나눴을 때 나머지 4죠. 자, 집어넣은 값이 모든 정역의 원소에 대해서 그대로 튀어나오죠. 그러니까 이건 항등함수가 맞아요. 자, 니은. 자, G0은요. 가우스 25분의 0은 0이에요. G1은요. 가우스 25분의 1은 0이에요. 그래서 이건 벌써 항등함수가 아니죠. 1 넣었을 때 1 나와야 되는데 0 나왔잖아. 디귿은 H0은 가우스 루트 0은 0이죠. H1은요. 가우스 루트 1은 1이에요. H2는요. 가우스 루트 2는 루트 2가 1점 얼마니까 이거 1이에요. 벌써 이것도 아니네요. 항등함수 아닙니다. 항등함수는 집어넣은 값이랑 나오는 결과물이 똑같아야 돼요. 상수함수? 자, 항등함수. 자, 7번. x가 마이너스 1과 0, 1에서 x에서 x로의 세 함수 fgh가 있대요. 정역이 마이너스 1, 0, 1이고 공역도 마이너스 1, 0, 1이야. 여기서 이렇게 대응된 함수 fgh가 있는데, f는 1대1 대응, g는 항등함수, 그 다음 h는 상수함수래요.
그럼 g는 쉽게 구할 수 있겠다. g란 함수는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1로, 0은 0으로, 1은 1로 대응된 함수예요. 항등함수니까. 그 다음에 여기 조건들 보면 f-1 g1 h0이 같다는데 g1이 얼마인지 안다고. 항등함수는 g1은 여기 보면 1이죠. 1. 그러니까 f-1하고 h0이 1이어야 돼. 자, 그럼 우리 f함수 그래프도 한번 그려볼까? 마이너스 1, 0, 1, 마이너스 1, 0, 1이야. 근데 f-1은 1이에요. 이런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요런 식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f-1이 1인 걸 알았으니까 이 식은 1 더하기 f1은 f0 임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이미 마이너스 1은 1에 대응되고 있고 이 f가 1대1 함수니까 자, f0이 마이너스 1이면 f1이 0이 돼야 되고요. 1대1 대응이 돼야 되니까 만약에 f0이 0이 되면 f1은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는 걸 알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조건식을 성립하는 경우는 이 경우죠. 이 경우. 그지? 그래서 f함수는 f0은 0이고 f1은 마이너스 1이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h란 함수는 h란 함수는 항등함수라고 그랬다고. x에서 x로 상수함수라고 그랬다고. 마이너스 1, 0, 1, 마이너스 1, 0, 1인데 여기 보면 h0이 1이었죠. h0이 1이었어. 그럼 상수함수니까 모든 값들이 다 1로 대응이 되고 있겠죠. 그래서 지금 주어진 조건들을 잘 정리를 해보면 f, g, h 함수를 다 구할 수가 있고요. 자, 그 상태에서 이거 값을 구해보자. f1은 마이너스 1이고요. g-1은 마이너스 1이고요. h-1은 1이죠. 그래서 답은 1 이렇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